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살라딘이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하고 동급으로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때 단테는 신곡에서 살라딘을 고결한 이교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동급으로 놔두었던 사람이 바로 단테였습니다. 그러면 두 영웅의 만남, 드디어 3차 십자군 전쟁이 열립니다. 이 3차 십자군 전쟁에는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리차드 1세죠. 리차드 1세는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뭡니까? 사자왕입니다. 왜 사자왕일까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용맹하다고 해서 사자왕이라고 불립니다. 사자의 심장,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차드 1세라는 거죠. 리차드 1세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잔혹함과 자비로움, 자만심과 용기를 모두 갖추었다. 근데 이 사자의 심장과도 같은 사자왕 리차드 1세의 심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1838년 프랑스 루앙 대성당에서 잉글랜드의 왕 리차드의 심장이 들어있는 이 상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사자왕 리차드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왕이었죠. 잉글랜드 왕이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프랑스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해안에 보면 노르망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공국의 영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사용했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3차 십자군 원정을 총지휘했던 사람이고요. 본격적으로 유럽의 왕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원정입니다. 리차드 1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원정이잖아요. 우리가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도 봤다시피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고 원정 경기의 불리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정 경기의 불리함을 안고 떠나는 게 바로 십자군 원정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 유럽에서 이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 중동까지 오려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리차드 1세는 자기 성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영지를 팔아버려요. 또 통치권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1세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 바로 제3차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전 회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군대가 원정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아크레 공방전이라고 유명한 공방전이 있습니다. 저 위에 연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189년에서 1191년이죠.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아크레 공방전이 열렸었는데 세상에 리차드 1세가 도착하자마자 단 5주 만에 이 아크레 공방전이 끝나버립니다. 이 아크레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는 거죠. 이 교두보를 리차드 1세가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성이 있고 많은 이슬람 군대가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살라딘을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는데 그런 원정이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십자군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살라딘과 리차드가 협상을 벌입니다. 3년 동안 협상을 벌이는데 어떤 협상을 벌였을까요? 잠깐만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크레 공방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리차드 1세가 어떻게 했으냐면 보세요.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무슬림 포로들을 학살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포로가 한 2,700~8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날 한시에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크레 공방전 이후에 리차드 1세의 잔혹한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3차 십자군 원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라딘과 리차드 1세가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다스리게 되고 해안가에 있는 십자군 왕국들의 도시들은 십자군이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다스리게 한다. 이런 결론을 3차 십자군 원정에서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차 십자군 원정이 끝나기 직전에 살라딘과 리차드 1세가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전장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리차드 1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원정 기간 동안에
리차드 1세가 몸이 쇠약해졌었어요. 그래서 리차드 1세가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살라딘은 얼음하고 약을 같이 보내주고 자기 주치의도 보내가지고 리차드 1세를 치료하게 해줬다는 거죠. 리차드 1세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말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 살라딘 1세가 리차드 1세한테 명말을 선물한 일도 있습니다. 왕은 왕답게 말 위에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말 한 마리까지 선물로 줬다는 거죠. 야, 이러니까 리차드 1세가 살라딘을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허용한다는 살라딘의 약속을 받고 리차드 1세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편지를 한 통 남겼다고 해요. 누구에게? 살라딘에게. 어떤 편지를 남겼을까요? 내가 다시 몇 년 뒤에 여기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라,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살라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살라딘의 답장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답장을 했을까요? 만약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된다면 나는 당신한테 빼앗기고 싶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브로맨스는 없었죠. 적인가 친구인가,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구스티누스죠. 신궁론을 저술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정복된 인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평화의 법률을 부과하고 싶어 욕심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구스티누스는 성스러운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의 원인, 불의를 찾아내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만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3차 십자군 원정에서 두 영웅을 만나게 해드렸죠. 살라딘과 리차드 1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관대해라. 지금까지 저는 십자군 원정과 살라딘의 등장 그리고 두 영웅의 만남 이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는데요. 영화 한 프로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리들 스콧 감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십자군 원정을 가장 잘 묘사를 해가지고 많은 마니아들을 가진 영화가 이 킹덤 오브 헤븐이었습니다. 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 명장면,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실까요? 저 살라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시리아 출신이라고 해요. 발리안의 역할을 했던 친구가 올랜드 볼륨이죠. 굉장히 잘생겼죠. 유명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발리안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이기도 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Nothing or everything.